강력 홈런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했어요. 이번 주 마무리. 그래도 1800 깨지 않고 조금씩 올라주면서 1820선 부근에서 끝이 났는데요. 지난 한 주 기억을 좀 해보면 딱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3% 넘게 급락하면서 1780까지 밀리는 거를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빨간불, 왠지 힘이 좀 솟는 것 그냥 같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네, 그러니까 네. 바람이 참 이태원에서 계신 분이 확실하네요. No, 그죠? 덩드 참. 네. 그래요. 그때그때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 보면 힘이 좀 나는 게 김수영 씨를 보면 기분이 괜히 좋아지고 그게 네. 이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 저는 힘이 안 나나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 김수영 씨를 보면 힘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건 말이죠. 네. 지금 이제 1800선을 잘 지지하다가 네. 이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다음 주 이제 월요일 쉬고 네. 화요일장, 수요일장 계속해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게 정말 바닥이었구나. 이렇게 빨리 자리를 잡고 네. 계속 상승 반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나저나 1800 정도가 바닥이기를 많은 분들이 장우 씨와 더불어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유럽 문제 차치하고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오늘까지 18거래 연속 팔기만 했는데 이 같은 순매도 행진은 4년 만에 제일 긴 거래요. 네, 자금의 그렇습니다. 엑소더스. 네, 엑소더스. 네. 탈출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유럽계 자금들을 특히 그 영국계 자금, 앵글로색슨 이 사람들이 많이 빼갔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6월 달에 또 유럽 내부적으로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돈이 영내 더 필요한데 외국에 투자해둔 돈들을 다 걷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 외국인들에 좀 휘둘리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쩔 수 없이 좀 네. 외국인 천수답 그런 장세인데 빨리 좀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에 잘하면 경기 부양 얘기가 또 어딘가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쉬고 화요일장에서도 이 빨간불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 저희와 함께 하시면 장에 대한 다음 주 전략도 세워드리고 다음 주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알려드립니다. 꼭 1부, 2부 함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1, 2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요. 1부는 김수영 씨, 장우 씨가 여러분들처럼 멘토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 중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짤 겁니다. 그래서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대결 펼치는 배틀 코너와 종목 상담으로 함께 꾸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 주식 천왕님이죠. 박준남 전문가님이 상위 1% 투자자는 어떤 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지 그 비법,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니까 여러분들 2부까지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영 씨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은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로 전화를 주시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서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저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되고 싶은데 네. 제가 어떤 종목을 사면 될까요? 이런 사연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특별히 시장이 좀 올라서 이 정도에서 팔까요? 이런 사연들도 많이 올라오리라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가 종목 상담은 선착순으로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꼭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 배틀 1억 쇼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주식 쇼스트랙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중심의 수익률 배틀로 꾸려지게 되는데요. 좀 전에 언급드렸던 대로 이름하 주식 배틀 1억 쇼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수용, 장우 씨에게 멘토링을 해주시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소개해드리죠. 고승환 그리고 이상원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듣고요. 먼저 주식 배틀 1억 쇼의 진행 방식, 룰 설명부터 해드립니다. 주식 배틀 1억 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룬 뒤에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우 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작성된 포트로 매일 수익률을 보고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김수영 장씨의 멘토로 오신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씨의 멘토님, 우리 고승환 전문가는 어떤 분이십니까?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리치맵의 F4 냉철한 기계 전문가 고승환 전문가입니다. 주식은 타이밍이다. 감정을 죽이고 기계처럼 대응하자. 꽃미남 기계 고승환 전문가의 냉철한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잠시 후에 보겠지만 김수용 씨에게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고 있는 고승환 전문가님이 오늘 함께해 주시겠고요. 반면에 장훈 씨의 멘토님은 누구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전문가는 리치맵의 백두산, 리치맵의 호랑이, 리치맵의 어흥. 어흥. 네, 예. 자 이상원 전문가입니다. 급등주는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가치와 성장성, 수급에 부합한 투자. 애매한 이론이 아닌 한 템포 빠른 매매로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백두산 호랑이 이상원 전문가의 지피지기 어흥! 100점 볼테 전략 지금 now 공개됩니다. 네, 오늘 입으신 옷 보니까 핑크 호랑이 괜찮네요. 네, 예. 핑크 돌이. 핑크돌이. 예, 파란 돌이 아닙니다. 난 예. 스머프. 자, 그래요. 시장의 소폭이지만은 1780에서 1800, 1820까지는 왔는데 진짜 이쯤 어디 매가 바닥이 맞는지 제일 신경 쓰이고 좀 찝찝한 부분은요. 유럽도 유럽이지만 외국인입니다. 다음 주 5월 달 며칠이 더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고승환 전문가님, 네. 외국인이 끝끝내 단 하루도 안 사줄 분위기예요. 네, 뭐 지금과 같아서는 그 전에 이제 우리 시장을 외국인들이 한번 이끌어줬다가 네. 지금 또 반대로 약도 주고 지금 병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장이 그동안 이제 지난주에 급락을 좀 멈추고서 박스권의 횡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이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뭐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기관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특히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는 이런 조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만한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약간 관망의 세가 좀 많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라고 우리가 확정을 짓고 들어가기보다는 조금만 더 이제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새는 참 이제 주식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뭐 그리스의 어느 당을 지지하고 이제 지지율까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우리나라의 당 지지율도 잘 모르는데 이제는 뭐 그리스의 지지당까지 이제 당의 지지율까지 꿰고 있으니까 여론조사까지. 그렇죠. 예. 보면은 회원님 이래서 나중에는 그리스까지 우리가 투표하러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이제 회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나라 정치도 잘 모르는데 왜 가보지도 않는 그리스의 정치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냐. 네, 그 일정도 이런 저희가 다 얘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일정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그리스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문제가 좀 빨리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불안하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왕이면 지금 보시면 신규 투자보다는 그동안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가 손해를 보고 있어서 물을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은 구간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가격을 낮추기보다는 시장이나 그리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물을 보유하고 계시면 조금만 더 가지고 계시다가 그리스에 대한 문제나 유럽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가 되는 구간을 이용을 해서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확인을 하고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우리 고승환 전문가의 전략 키워드를 뽑자면 인내와 확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훈 전문가님 1780에서 찍고 일단은 그 이상 밀린 적은 없습니다. 네. 외바닥으로 굉장히 불안하게 서 있지만 이 정도 부근이 바닥은 맞다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50% 바닥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와 6월 초순까지 즉 쿼터발 위칭데이까지 일단 진바닥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물론 외부적으로 자꾸 부담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저는 오늘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여러분들께 종합주가지수의 이격이 9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91까지 내려왔다. 결국 언제든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
셈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지수는 일단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95 다시 말해서 침체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은 언제든지 기술적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앵커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18일 연속 매도입니다. 무려 4조 원을 매도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6월달 둘째 주 목요일이 쿼터라벨 위칭데이인데요.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현물 쪽에서는 분명히 매도입니다. 물론 영국계 자금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옵션 다시 말해서 풋옵션을 무려 지난 5월 둘째 주 목요일 이후에 1,200억 이상이나 매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풋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지수가 아래쪽에 내려가는 것을 배팅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지수가 올라간다는 쪽에 배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업종별로 보면은 좀 어떻습니까? 시장이 그래도 외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뭐 여러분들께 제가 4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제는 경기 주도에 좀 신경을 쓰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오늘도 즉 이번 주죠. 바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많이 나돌았습니다. 결국 LG화학이라든지 특히 기계업종이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주중 내내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 역시 건설주들 5월 달부터 해외 수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돌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대림산업이라든지 바닥을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 전차군단의 대표주죠. 삼성전자 물론 반등은 좋지만 예전보다 힘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조금 주도 업종들에 대한 변화를 계속해서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굉장히 짧게 열리고 그 짧은 순간에 어느덧 달력이 바뀌는 아주 독특한 주입니다. 우리가 또 월요일까지 쉬는 3일 동안 무슨 일이 해외에서 터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약에 계속해서 어떤 월말, 월초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시장이 좀 들쭉날쭉한다면은 너무 끝까지 확인만 하지 말고 약간씩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는 있는지요? 네,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접근하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좀 소외가 됐던 화학주를 비롯해서 건설주나 이런 종목들의 일시적으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짧게 이제 단기적인 수익을 챙기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한 가지 좀 이제 불안한 점이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하락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서 3, 4%대 유지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산다는 게 하나의 좀 불안한 점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주가가 뜨기 전에 이제 음봉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는 걸 따라잡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현금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은 기관이나 특히 최근에 연기금들이 이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좀 짧게 높게 10% 이상대 수익을 챙기려고 하시기보다는 3%에서 5% 정도의 이런 짧은 수익률로 짧게 좀 수익을 챙겨 나가는 건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런 점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분간 아무래도 자동차나 IT보다는 그동안 이제 소외가 됐던 업종들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일시적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포트로 구성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상원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궁금한데 사실은 1,800만 아까 우리 장우 씨가 말한 대로 지켜준다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조금은 불안해 보이지만 외바닥 1,780도 당연히 지켜진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우 씨랑 저랑 한번 어떻게 보냐면 전문가 다 되셨는데요. 일단 하나의 외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저점 확인 작업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1,800선에 대한 지지력이 만약 종가상 깨지 않는다면은 다음 주까지 만약에 1,800이 깨지지 않는다 하면은 70%까지 바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많은 지금 얘기들이 나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아시다시피 6월달과 교체되는 그런 한 주인데 6월 6일 있죠. 바로 유럽 중앙은행의 회의가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두 번째는 역시 제3차에 걸친
대규모,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자금을 계속해서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부실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매입, 이 세 가지를 한번 기대할 수 있는데 일단 6월달 들어선다면은 당장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정 안 나겠지만 부실 국가들에 대한 국채 매입이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반적인 그리스발 악재라든지 스페인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조금씩 수면 위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만큼 너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조금씩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돌고 있고 중국이죠. 특히 지준율 인하의 추가적인 인하라든지 또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기대감이 6월달 계속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경기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경기주 조정 씨 역시 매수 관점 이상훈 전문가의 전략인데 한 가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것인데요. 아까 외국인들이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풋 옵션을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오히려 팔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데 현물 쪽은 돈을 챙겨가고 그쪽은 이제 더 이상 하방에 베팅을 안 한다. 네. 무슨 뜻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나의 눈속임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수는 현물 쪽에서 어차피 영국 자금이 이탈이 되지만은 네. 실제적인 6월 달은 커트랍을 위칭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옵션만 만기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든지 종목 옵션 어떻게 보면 판이 좀 커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속임수, 즉 일반인들을 유혹시키면서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옵션 쪽에서 풋옵션을 매수하고 있거든요. 결국 일반인들이 아래쪽에 풋옵션을 집중 매수하니까 반대로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매도하면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결국 여태까지 옵션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성공한 적은 9.11 테러, 운 좋게 한번 먹은 적이고요. 지금은 여태까지 100점 100패이기 때문에 저는 외국인들을 믿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머리 싸움이 정말 치열하네요. 예. 네. 돈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은 그렇죠. 천재니까요. 네. 예, 돈 많은 천재. 좋습니다. 다음 주 전략 미리 한번 들어봤고요. 더 중요한 여러분들의 종목처럼 우리 김수영 씨, 장우 씨 포트폴리오 스윙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주식쇼 스트라이크, 주식 배틀 1억 쇼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스윙을 보기 이전에 어제 김수용 씨는 삼성 테크윈을, 장우 씨는 현대산업이라는 건설주를 사고자 하였습니다. 과연 잡혔을지요? 먼저 김수용 씨 포트부터 한번 열어볼게요. 네, 김수영 씨 포트가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 더 올랐네요. 유비벨록스를 추천하신 현재 김수영 씨 포트 수익률 1위인데요. 고승환 전문가가 오늘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반드시 양봉이 떠야 된다라고 했는데 약간 수익이 줄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일단 플러스로 돌아와주고 카프로, 지금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네요. 삼성테크윈이 안 잡혔습니다. 안타깝네요. 삼성테크윈 오늘 잡았더라면 2% 넘게 올랐었는데 일단 시초가 자체가 1% 갭 상승이었기 때문에 사실 눌림에 사는 것은 거의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전 종목 모두 플러스. 김수용 씨 정말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장우 씨는 동화약품, 네, 지금 부동의 1위. CJENM이 거의 투격대 굉장히 비슷했었는데 2%도 안 되게 수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SKC를 추천해주신 이상훈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데 오히려 동화약품 다음으로 수익이 높은 것은 SKC네요. M게임이 소폭이지만 플러스 유지. 안타깝게도 현대산업 역시 어제 사고자 했던 한 종목씩이 김수용 씨 마찬가지로 장우 씨도 매수가가 안 와서 못 잡은 모습입니다. 그래도 나머지 종목이 전부 다 장우 씨도 플러스여서 오늘 총 수익률 누가 더 높은지 가늠이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자, 혹시 오늘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어제까지 장우 씨는 무려 17연승의 신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결과 한번 보죠. 네, 주식배틀 1억쇼 1억을 풀려라. 17연승하고 있는 장우 씨의 18연승 오늘 나올까요? 최종 승자는요? 어머, 김수영 씨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와, 17년생의 고리를 끊었어요. 오랜만에 비를 안 맞네요. 맨날 그 비만, 그 구름 있잖아요. 얼굴에 먹구름. 네, 네. 고생 많았어요. 예, 정말 아니 그동안 진짜 비 맞느라 고생하셨습니다. 5월 25일 금요일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근데 뭐 저보다는 저희 팀의 전문가분들, 네, 뭐 고정현 전문가, 고승환 전문가, 뭐 최병훈 전문가, 한만식 전문가, 이분들, 이성대 전문가, 이분들의 노고가 컸죠. 네, 맞습니다. 오늘
포트는 없는데 그 한만시 전문가가 아마 초록뱀 손절이 안 됐으면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맞아요. 5분이 전부 퍼펙트한 한 주였어요.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팀워크가 아주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헤매던 김수영 씨가 전 종목을 전부 다 플러스 수익으로 돌리고 지금 또 승리까지 이렇게 쟁취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우 씨, 네. 뭐 사실 오늘 앞에 너무 잘 달렸기 때문에 잠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요. 다만 20연승은 조금 어렵겠네요. 아니 뭐 역사를 또 새로 다시 쓰면 되는 거고요. 네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수용 씨께서 진짜 길고 긴 연패를 끊으셨다는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뭐 사실 뭐 장우 씨 포트도 거의 플러스인 종목들로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그런 대결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꽤 괜찮은 게임에서 이번에 아주 의미 있게 김수용 씨가 이기시긴 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김수용 씨 포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승환 전문가님. 네. 유비벨록스 어제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이 안 계셨지만 얘기가 한창이었습니다. 요거를 현금화 시키냐 마냐. 그때 김수용 씨가 네. 전문가님이 내일 오시니까 오늘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유비벨록스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유비벨록스 이제 추천한 이후에 올라서 지금 한 6%대 이제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힘이 받았더라면은 제 목표가를 제기했던 35,000원까지도 돌파할 수가 있었는데 이 3만 원대에서 좀 부딪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의 갔잖아요. 29,900원이면. 그렇죠. 거의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도달을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계속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다가 이틀 사이에 잠깐 주춤하면서 이제 빠지지는 않지만 다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아직 뭐 성장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반들이 꾸준하게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한 번 정도 탄력에 살짝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더 빨리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을 이제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장중 3% 빠졌던 거는 네. 괜찮은 거예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주가를 빠지는 거를 누가 매수를 해서 다시 제자리를 찾아놨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해석하면 유비벨록스 넌 아직 빠질 때가 아니다. 내가 사주겠다 해서 누가 사들인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다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이제 뭐 35,500원대를 지나서 뭐 31,000원이나 2,000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은 종목인데 오늘도 바람 윗골을 달았다, 누군가 산다 했지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가 있겠다라는 유비벨록스 의견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좀 봐주시겠어요? 네, 나머지 이제 종목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이 종목들 위주로 포트가 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진 이후에 최근에 와서 이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흐름상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입니다. 따라서 좀 높게 우리가 수익률만 책정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가격대에서 목표가 한 27만 원대 정도만 설정을 해 놓으신다라면 그 구간대에 고점을 좀 찍고서 단기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충분히 지금 아직까지 수익권에 혹시 매수를 해서 수익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하셔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유비벨록스하고 오늘 말고 어제 같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가 탁 치고 올라온 게 서울반도체거든요. 네. 서울반도체도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이 종목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아직까지는 가능한 종목군입니다. 그때도 아마 23,500원 정도 수준까지의 1차적으로 짧게 목표가를 좀 정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시적으로 흔들린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구간대를 유지하다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접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 역시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이제 23,000원 위까지 홀딩을 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성대 전문가님이 얘기하셨던 카프로는 어떻습니까? 네, 카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접근을 하실 때 손절가를 이제 좀 잘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앞에 이제 종목들처럼 이제 주가가 떨어지다가 박스권이나 횡보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안정이 됐다라면은 이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텐데, 아직 카프로 같은 경우는 일시적 반등을 줬다가 저점을 계속해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면 짧게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고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전 저점이었던 15,6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새롭게 이제 저점을 구성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프로 같은 경우는 좀 손절가를 짧게 잡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진짜 아쉬운 삼성테크인. 저는 오늘 그냥 잡힌 줄 알고 와, 김수영 씨 오늘 크게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예, 오늘 사실 신고가 났잖아요. 못 네네. 잡아가지고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잡았으면 훨씬 더 네. 일단은 흐름 자체만으로도 물량만 잡고 있으면 추가적인 수익을 꾸준히 좀 쌓아갈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이게 원래 최병 전문가님이 어제 집 팔아서 사도 되는, 그죠? 네. 김정우 씨. 집 팔았나요? 아니요, 이제 그 정도로. 아, 예. 네, 지금 뭐 전체적인 이 코스피 종목들 중에서 삼성테크인의 수급적인 부분이나 뭐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삼성테크인은 서로 외국인 기관에서 서로 물량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당분간 지수가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이 좀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삼성테크인 혹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새롭게 지금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8만 원대까지도 한번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홀딩을 좀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종목은 좋았는데 안 잡혀서 참 다음 주 시간에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오셔가지고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식 포트를 이상원 전문가님께서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 SKC가요. 다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잖아요. 예. 뭐 차트가 너무 뭐 아름답고 다들 그 얘기 하시는데 오늘 드디어 수익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면 그때는 매도해야 되는데 일단 아, 보죠. 예. 예. 자, 일단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장훈 씨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동호약품입니다. 일단 뭐 동호약품은 물론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조금 답답한 것은 기간이 좀 오래 걸렸고 또 거래량이 5천원짜리 주식인데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하루에 7만 주밖에 안 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합니다. 어쨌든 뭐 기간상의 모습은 추세가 깨지 않았기 때문에 뭐 목표치인 6,500원까지는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장훈 씨가 판단을 해서 남들 조금 빠르게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뭐 다음 주 반등 시 매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데요. CJENM입니다. 요 종목이. 이 종목은 제가 지난 금요일이었죠. 단기적인 추세가 일단 깨져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반등 시 좀 매도 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오르고 화요일도 오르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주들은 잘 아시다시피 제가 4월 달에 추천드렸던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제가 추천드린 이후에 뭐 엄청나게 50%까지 올랐네. 급등을 예. 했는데 그게 바로 대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게임주의 대장은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종목들이 오늘 되게 음봉의 모습이 크게 발생이 되면서 단기적인 조정의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CJENM은 제가 봤을 때는 또 고점이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 다시 말해서 27,900원, 즉 28,000원 깨지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27,000원까지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수익 꽤 많이 봤었는데 예. 32,000원까지 갔는데 이거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아니면 또 잘라야죠. 만약에 손실로 예. 전환이 된다면은 그렇죠. 그만큼 또 기회 시간이라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손절거리 좀 예. 높이는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SKC입니다. 뭐 화학주들이 이번 주 LG화학을 선두로 해서 SKC 이동 종목들 다 올라왔는데요. 물론 주가는 바닥을 찍고 지금은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목표치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일주일 길어봤자 2주일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쨌든 뭐 기분 좋게 양선 일봉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어차피 다음 주까지 우리는 45,000원까지 보기로 한 만큼 다음 주 45,000원 가든 안 가든 거기선 결정할 거니까 짧게 보는 식으로 일단 들어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왔죠. 43,000원까지는. 예. 자, 그리고 또 놀라는 게 또 게임입니다. 아니, 장훈 씨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왜냐하면은요 예. CJENM에서 이제 예. 월요일 6% 그거 예. 보고 요거 이제 예. 게임주가 되는구나. 예. 근데 오늘 게임 인생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러세요? GAME. 맞네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히. N게임입니다.
자, 일단 3일 연속 음선 이변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요.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게임제 대장주였던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이 게임빌은 아쉬운 것은 이번 주 수요일 날이었죠. 앞에 있는 지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장대 음봉, 어제도 음봉, 오늘도 음봉 이러면서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을 5,250원을 잡았는데 손절 라인을 조금 올려서 5,300원대를 한번 수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수요일 날이죠. 앞에 있는 지점 고점을 돌파해줬다면 지금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밀고 나가겠지만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매물이 쏟아질 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 가격을 5,300원으로 조금 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안타깝게 못 잡은 현대산업. 사실 어제 뭐 5% 뛰었기 때문에 앞서서도 상승했고요. 뭐 아주 조금 눌림이야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걸 허용을 안 했어요. 예, 전 또 개인적으로 저 현대산업개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현대산업개발은 내수입니다. 철저하게 회의는 없습니다. 근데 5월 달이죠. 어제부터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사우디를 시작해가지고 5월 달에 건설업종의 수주가 또다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상 최고치 수주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아파트라든지 국내 건설 위주로 하는데요. 특히 뭐 아파트에 대한 치킨 게임에서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 주가도 어느 정도 일봉상 이중바닥 형태의 모습을 만들면서 20일 이평선 돌파해주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 만약 이 종목이 조정이 들어온다면 지금 가격이죠. 어제 추천드렸던 22,500원 이 가격은 무난히 매수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잡혀서 그렇지 역시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현대산업 저희가 AS 들어봤습니다. 양 팀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는 받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승환 전문가님이 김수용 씨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종목 궁금한데 제2의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들 오늘 준비하셨겠죠? 네, 제2의 유비벨록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비벨록스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 좀 교체를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익 실현을 하고서 교체 오늘 매매를. 제가 이제 갖고 온 종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익을 좀 더 빨리 쌓아가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김수용 씨 포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막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이제 모두 그렇게 느린 종목으로만 갖고 있다면 또 갖고 있는 포트도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일부러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따라서 지금 제가 이제 드렸던 유비벨록스를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이 종목으로 갈아타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종목이 휘닉스 소재라는 종목하고요, 제닉이라는 이 종목 두 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피닉스 소재와 제닉. 혹시 김수용 씨 뭐 익숙한 종목이 있나요? 제닉은 그 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 연예인 그분인가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하유미 팩으로 좀 네, 유명하죠. 그걸로 유명한 팩 알고 맞아요. 있고 피닉스 소재는 사실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 예, 그럼 피닉스 소재부터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네, 일단은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PDP 관련된 이제 뭐 볼이나 이런 걸 이제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업체들 자체가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면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형성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제 신규 투자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태인데요.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신규 사업에 또 진출을 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이제 위로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 자체가 좀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실적 자체가 너무 좀 과도하게 1분기 좀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한 6억 6천으로 5,400%가 일단 증가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당기순이익도 한 308억 정도로 그동안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좀 전환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포스코하고 관련돼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합작 회사를 좀 설립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인해서 지금 재무구조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재무구조 안정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신규 사업 쪽에 진출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이제 새롭게 포스코
ESM이라는 이런 회사를 2차 전지 4대 핵심 재료인 양극재를 이제 앞으로 대량 생산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대형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까지도 생산 체제를 지금 이제 구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간다라면은 2차 전지 관련된 분야에서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예를 들어서 태블릿 PC나 이런 쪽에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투입이 되고 있는 분야고 성장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분명히 큰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LG화학과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적인 측면이나 캐파 측면에서 훨씬 더 휘닉스 소재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자동차 부품 동남아 쪽에도 이제 기업을 하나 인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 태국을 기점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중국 쪽에만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있다가 아시아 쪽에 발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곳을 이제 체크를 하다가 이번에 태국 쪽이죠. 상진 미크론을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자동차 쪽에도 새롭게 신규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상진 이제 미크론을 통해서 이제 점차 그쪽과 관련된 부분, 금형 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기술적인 개발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매출이나 이런 구조를 확실하게 좀 이뤄나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회사가 작은 기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 자체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차트 한번 보죠. 예. 주가가 그동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50원 구간대 바닥을 좀 다지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이제 태국의 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상한가를 한번 치고서 주가가 등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지지 않고서 계속해서 이 구간대를 버텨주고 있다는 건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구간대 박스권을 통해서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 물량을 잡고 계신다라면 일단은 뭐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1,900원 정도로 조금 높게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1,600원 이제 이하에서 물량만 확보하시면 충분히 낮은 가격대에 잡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대 정도만 이제 구축을 잘 해 놓으신다라면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니까요.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 내가 봤는데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해서 위에서 따라잡기보다는 종목 이제 캔들 흐름을 보시더라도 장중에 이 등락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음봉시에 매수를 해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신다라면 훨씬 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을 챙겨 나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아니 유비벨럭스가 뭔가 이 IT하고 차의 조합이라면은 휘닉스 소재는 그야말로 화학 플러스 자동차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김정우 씨 어때요? 네, 뭐 열흘 전에 그 거래량 터진 상한가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거 봐서는 뭔가 그 냄새가 네. 풀풀 나는. 예, 김정우 씨에게 뭔가 아주 좋은 네. 수익을 줄 것 같은.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네요. 예, 그들이 이미 발을 한 큼 이렇게 네. 내디딘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휘닉스 소재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고요. 기간하고 비중은 어느 정도로 제시를 네.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은 한 20% 정도를 포트에 담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간은 뭐 제가 늘 얘기했듯이 2주 안에 충분히 주가가 좀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길게 보지 마시고 딱 2주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은 좀 가볍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손절은 5일선에 맞춰서 이렇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 5일선을 보는 게 일단은 가장 좋고요. 네. 하지만 이제 주가 흐름 자체를 보시면 5일선을 이탈했다가 꼬리를 달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너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았다가는 손절될 자칫 수도 있으니까. 예, 손절이 됐다가 나중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약간 이제 여유를 가지시고 접근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양봉에서 매수를 강할 때 이제 주가가 강하게 형성됐을 때 매수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1,600원 이하에서 마이너스 구간에서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신다라면
크게 안정적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것 네, 같습니다. 충분히 네. 가격 준다. 너무 성급하게 네. 매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피닉스 소재의 설명 가격까지 한번 들어보았고요. 이제 제닉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닉 같은 경우는 사실 남자분들은 조금 생소한 회사지만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피부에 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우리 겁니다. 꽃미남 전문가님이신데 혹시 뭐 네. 직접 해보신? 네, 저도 가끔 합니다. 자기 전에 예전에 하시죠? 자기 전에 매일은 못 하고요. 네. 네, 전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큰 거 안 나와요? 아, 근데 여기는 안 하시죠 지금? 네. 아, 한 거. 여기까지밖에 안 돼. 좀 엑스라지나 이런 거 나왔으면 아, 좋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예. 장우 씨는 뭐 아니 안 하시냐고요? 해요. 아니 왜 제가 말이 안 끝나는데 장우 씨는 뭐 안 하세요? 이렇게. 아니요, 해요. 저도 해요. 네, 뭐 사이즈는 안 물어볼게요. 엑스라지요. 네. 2개 안 해요? 2개? 왼쪽 오른쪽 2개. 괜찮네요. 영양도 충분히 다 들어가고. 저 그 정도면요, 군대 못 가요. 저 갔다 왔습니다. 아, 이거 안 들어가가지고. 네. 갔다 왔다고요, 군대. 예, 알겠다고요. 예. 자, 좋습니다. 그래요. 제닉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한때 네. 기관이 특별히 참 많은 사랑을 부었었던 제닉이었는데 네, 요즘 네. 또 주가 흐름은 어떤지. 네, 제닉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좀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이제 그때 뭐 한국 콜마도 그렇고 예. 화장품 관련된 기업 특히 제가 그래도 좋은 제품을 잘 골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안에 그때도 또 이제 꽃미남 전문가님이시라서 네. 그런지 그쪽을 공략을. 네, 그 그래서 향기가 나네요. 그래요? 그 남자의 향기. 어우, 스코스멜. 어우, 스코스멜. 아, 수커스맨. 징그러워요. 예? 징그러워요. 아, 죄송합니다. 들어봤어요? 예, 제가 그 말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본인 입으로. 예. 자, 네. 제닉 설명을 이제는 좀 네.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이드로겔 이제 팩이라고 마스크팩이라고 주력 제품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뭐 방송에서는 거의 뭐 하유미팩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대충 이제 주부님들이나 여성분들은 하유미팩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아, 그 팩이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아실 것 같은데요. 하유미팩으로서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걸 봤을 때 방송인 하유미 씨가 뭐 홈쇼핑에서 대박을 냈다. 막 이런 기사를 여러 번 접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네. 바로 이 하유미팩을 가지고 그런 이제 매출을 냈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이번에 어버이날 선물에 다른 거 대신 뭐 이 팩을 주서 이제 선물로 주고 뭐 이런 경험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효능과 성능이 입증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팩 같은 경우는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팩들과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가격 자체가 좀 비쌈에도 불구하고 여성층이 선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회사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은 피부나 이런 미용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한 번 써보고 아닌 제품은 거의 안 쓰는 게 대부분인데 저 입소문으로 이제 그렇죠. 사례되잖아요. 입소문으로 예. 엄청난 매출 자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 특히 이 하유미팩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드로겔 이 관련된 하이드로겔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는 점유율 자체가 30%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닉이 거의 뭐 독점적으로 유지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황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더 피부와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이 마스크팩에 대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이 있다면 바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요새 또 한류 열풍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나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요. 요새 이제 명동 같은 데 가보시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거의 화장품 매장에 들려서 제품을 사가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의 뭐 겁니다. 싹쓸이에 나오신다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마스크팩 같은 경우도 중국인들한테 엄청난 선호도와 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닉이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 관련된 이제 홈쇼핑에서 이 제품을 지금 팔기 위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번 실감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아직 시장에는 하이무팩처럼 유명세를 띄지 못했지만 이제 방송인 최화정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클렌징을 새롭게 신규 런칭을 합니다. 이제 홈쇼핑을 통해서 또 런칭을 이제 준비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제닉의 좋은 이제 성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화장은 점. 원래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한데 그 분야까지. 예, 그 분야까지 새롭게
이제 연예인들의 이런 부분 이미지를 이제 구축을 해서 마케팅 효과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김수영 씨도 나가면 참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김수용 팩 어때요? 큰 거. 2X 라지로 네. 특별하게. 잘 어, 될 것 같지 괜찮을 않아요? 것 같아요. 남성 전용. 옴무팩. 네.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남성 전용 김수용 팩. 예. 혹시 제닉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전화 혹시 주세요. 뭐 하나하나를 양쪽에 붙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또 장우 씨도 그죠? 예, 예? 네. 아, 또 저예요? 아, 무조건 얼굴 큰 거 접니까? 미안합니다. 김수용 씨가 더 큽니다. 아닌데? 네? 김수용 씨가 더 크세요. 그래요? 예. 네, 끝나고 한번 재보죠, 둘러를. 예. 그래요. 자, 네. 그러면 제니에게 차트도 좀 보고 싶어요. 어느 정도 회사 설명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네. 제닉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한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를 찾아왔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빠졌던 이유는 중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네네. 하지만 그 부분 자체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점이고요. 이제는 이 악재를 벗어나서 새롭게 지금 이제 중국 진출에도 계속해서 이제 런칭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소를 하면서 주가 역시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제닉의 이제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동시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한 3일 정도 이제 물량을 팔면서 주가를 조금 부진하게 만들었지만 새롭게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기금에서 매수가 추가적으로 투신권과 같이 들어와 준다라면은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작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매수량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동시에 매수를 해준다라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률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43,000원대 전후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51,000원 설정해 드리면서 손절가는 38,000원 정도 이전 저점 구간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이제 가격을 낮춰서 잡으려고 하시다가는 이 종목의 특성상 한 번 탄력이 붙을 때 눌림목을 주지 않고 가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그래서 그런 기미가 좀 보여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이제 가격을 낮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43,000원대 밑에서만 이제 물량을 확보를 하시면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이 구간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6%, 오늘 거의 5% 너무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제닉 일단은 이 정도 부분에서 사서 전 고점까지 노려보자.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이시죠? 네, 두 좋습니다. 종목입니다. 자, 김수영 씨가 포트에 얼마나 반영할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장우 씨 포트를 위한 이성훈 전문가의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아까 경기주 뭐 항상 관심 예. 받자. 예, 맞습니다. 오늘도 화학주 한 종목을 갖고 왔고요. 거래소쪽에서 그리고 코스닥 중에 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릴 것은 KP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또 화학 업종이고요. 유화입니다. 특히 롯데그룹에 대한 자회사죠. 특히 중요한 것은 호남석유화학과 지금 합병을 이번 연도 된다 안 된다 참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효과도 일단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화다 보니까 중국입니다. 또 중국인데요. 어쨌든 중국에 대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가 계속 나돌고 있고 특히 4월과 5월 달인데 여름용 티셔츠에 대한 그런 제품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또한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또다시 섬유 쪽에 대한 매출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바로 이 회사가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부가치 제품인데 PIA 제품이라는 하는데요.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 생수병이라든지 또 탄산음료수 병 있죠. 그리고 매트리스라든지 또 위생적인 거 다시 말해서 좀 병원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독과점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이라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런 쪽으로 독과점을 다 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 꾸준한 안정적인 수요처가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하반기에 저는 중국이 분명히 경기에 대한 기회 회복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또 이 밖에도 모스코바 또 상해 쪽에 대한 공장이 특히 모스크바 쪽에는 유럽 쪽을 공략하는 그러한
그러한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차트로 잠깐 살펴본다면요. 네. 예, 그동안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추세가 아직까지 100% 완벽히 돌렸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지난주죠. 뭐 아시다시피 13,150원이라는 저점을 완벽하게 찍어주고 전반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월봉상 모습을 보시면은 60개월 이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중바닥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모습은 뭐 앞에 있는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단발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조금씩 입질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1주에서 2주 정도로 본다면은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과 또 뭐 비중, 기간 다 들어보고 싶네요. 예, 일단 뭐 저는 뭐 20%도 넣고 싶은데 한 15%로 일단 보겠고요. 오늘 아쉽게도 일봉상 음선 일봉이 발생이 됐지만은 크게 빠질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인 14,1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16,000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주가 급락하기 전에 한번 반동을 줬던 4월 달의 고점 부근선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손절 가격은 5월 14일 날 장중 찍었던 13,150원이 깨진다면은 미련 없이 굿바이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깨는 건 안 되죠. 예, 전저점 손절가 잡고 제가 KP 케미칼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3,150원 깨면 안 되겠습니다. 자, SKC로 수익을 안겨줬던 이상훈 전문가의 또 다른 유화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큽니다. KP 케미칼 설명에 이어서 아까 한 종목이 뭐라고 하셨었죠? 예, 코스닥에 있는 대표주인데요.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사이버 결제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다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가 너무나 발전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로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그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40%,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무려 30%,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무려 40% 이상 증가되면서 뭐 지금 뭐 이 기업 저 기업에서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북치고 장구치면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7월 달이죠. 삼성전자와 근거리 무선통신 사업 런칭을 시작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삼성전자의 온 오프라인의 PG, 다시 말해서 전자결제에 대한 사업에 전략적 제휴를 하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다면 성장성이야 진짜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삼성만 믿고 따라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자꾸 수익이 늘어납니다. 앞으로 전자시대 살면서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면서 뭐 전자가 계속 발전할수록 그만큼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고 또 직접적으로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이 궁금합니다. 예,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지난 3월 26일 날이었죠. 3월 26일 날 단기 고점을 찍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지수에 조정을 줬습니다. 그랬다가 이번 주 들어서 3일 연속 가파르게 오르다가 오늘은 잠깐 쉬는 과정인데 재밌는 것은 또 수급상 외국인들에 대한 그런 매수는 좀 없지만 기관들 쪽에서 어제 오늘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움직이려면은 항상 저점이 높아지고 또는 앞에 있는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제였죠. 양선 일봉을 강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5월 10일의 고점을 깔끔하게 돌파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모습은 계속해서 단기 5월 이평선을 타면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으로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질 그런 차트인 것 같은데 살짝 눌리면 사는 게 아무래도 좋겠어요. 예, 3일 동안 이번 주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약간 승부를 줬거든요. 물론 화요일 아침에 플러스 출발할 수 있겠지만 장중에 변동성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8,100원 중심으로 하겠고요. 네. 목표 가격은 솔직히 저는 뭐 한 달 정도 본다면 이 앞에 있는 고점 신고가 돌파하면서 10,000원 이상은 돌파할 수 있겠지만 저는 1주에서 2주로 일단 판단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10% 깨만 하자 해서 1주 안에 한 9,000원 정도 목표 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손절 가격은 7,950원으로 잡고
빠르게 짧게 그런 식으로 해서 매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훈 전문가의 두 종목 KP케미칼, 한국사이버결제 들어봤습니다. 장훈 씨, 요거는 꼭 담고 싶다 두 종목 중에 좀 마음에 와닿는 종목이 있었나요? 다 꼭 담고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부터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정확한 결과를 들어볼 텐데요. 김수영, 장우 씨가 포트에 넣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전략 타임을 두 분 모두에게 1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진 10초가 벌써 다 흘러갔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의 결과부터 들어보고 싶은데 유비벨록스를 이익 실현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비벨록스 이익 실현하고요. 네. 제닉과 피닉스 소재 각각 15%씩 매수합니다. 아까 피닉스 소재는 20% 얘기하셨는데 현금이 없으시네요,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신용 쓸 수 없으니까요. 네, 딱. 좋습니다. 예, 오늘 좀 뭔가 이기시니까 감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좋아요. 자, 가격 좀 알려주세요. 네, 가격은 매수가 피닉스 소재는 1,600원이고요. 제닉은 43,000원에 매수가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피닉스 소재는 일단 뭐 전문가의 의견대로 그대로 가격은 따라갈 듯 싶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현금 부족으로 피닉스 소재를 제닉과 똑같은 15% 비중으로 담겠다. 왜냐? 유비벨록스를 6% 이익 실현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은 생겼어요. 잠시 후에 김성 씨 최종 포트는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 씨는요? 네, 백두산 호랑이 어흥. 네. 네, 이상훈 전문가가 추천한 두 종목이죠. KP케미칼 10%, 한국사이버결제 10% 매수하겠습니다. KP케미칼 15% 얘기하셨는데 10%만 사요? 네, 10%만 현금 있으시잖아요. 아니요, 계산하기 힘들어서 10%만 사겠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이 잘 갈 거라면은. 아니요, 계산하기 힘듭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가격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KP케미칼과 한국사이버결제. KP케미칼은 매수가 네. 14,100원 되신 네네. 대로 그리고 손절가는 13,150원. 요거 중요합니다. 네. KP케미칼은 특히. 예. 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 매수가 8,100원, 손절가 7,950원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욱 씨의 최종 결정까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완성본, 먼저 김수영 씨 포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김수영 씨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유비벨록스 6.6% 수익 보고 포트에서 이익 실현했습니다. 없지요? 서울반도체, 현대중공업, 카프로 그대로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무거워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가속도를 더 붙이기 위해서 오늘 고승환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피닉스 소재와 제닉을 모두 15%씩 사면서 김수용 씨 또 현금이 제로가 됐네요. 자, 종목 5개, 이제 여기서 속도도 조금 붙이고 낙폭과든 낙폭과대로 꽤 괜찮은 이제 조합이 슬슬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피닉스 소재는 1,600원 정도에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이죠. 반드시 음봉시에 사고 약간 매수해가는 전략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닉은 뭐 할미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중국 진출 지연에 대한 우려도 떨쳐져 있는 와중에 제재 연기금까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종목 제닉을 43,000원 정도에 적당히 너무 싸지 않게 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장우씨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장우씨 완성본, 동아약품, CJENM, SKC, 엔킵 여기까지는 원래 기존 포트고요. 여기에 현금 비중은 약간 남아둔 채로 KP케미칼과 한국사이버결제를 각각 10%씩 사고자 하였습니다. 자, 오늘 KP케미칼과 한국사이버결제는요, SKC 1호 수익을 크게 안겨주고 계시는 지금 이상원 전문가의 추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포트였죠. 현재 3.6% SKC 1호 수익 보고 있는 이상원 전문가가 오늘 추천한 종목 이어서 좀 보시면요. 그래서 또 다른 유화주인 KP케미칼.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믿음이 갑니다. 롯데 관련 계열사 확주죠. 자, 하지만 14,100원의 KP케미칼은 잡는다 할지라도 손절가는 전 저점인 13,150원으로 정확히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는 최근에 수급도 좋아지고 차트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8,100원 정도의 매수, 목표 가격은 9,000원. 사실은 이상훈 전문가는 10,000원까지도 보고 싶다 한 종목. 이렇게 해서 종목이 6개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수용 씨 포트, 장씨 포트 최종본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죠. 다음 주 화요일 두 분의 스윙이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상담 김앤장 코너로 이어지겠습니다. 무료 문자 그리고 전화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31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Ah, yes. Well, looky here, what do we have? Another pretty thing ready for me to grab.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I'm a wolf in sheep's clothing. 'Cause at the end of the night, it is her I'll be holding. I love you so, hey, that's what you'll say. You'll tell me, baby, baby, please don't go away. But when I play, I never stay. So every girl that I meet, yeah, this is what I say. Run, run away, baby, before I put my spell on you. You better get away, darling, 'cause everything you heard is true. Your poor little heart will end up alone, 'cause Lord knows I'm a rolling stone. So you better run away, baby. 네, 주말을 편하게 보내시려면 종목 상담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김앤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전화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멘토를 지목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역시 전화부터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수용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있어요.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십니까? 네, 김수영 씨 팀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기셨는데, 김수영 씨. 네. 아, 비 안 맞아서 좋네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연휴에 뭐 네, 어디 놀러 가세요? 유익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연휴에 뭐 특별한 계획 있으세요? 이제 저 집안일 해야죠. 아, 주부시니까 집안일. 네, 힘드시겠습니다. 예식장에도 가고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예, 파트론인데요. 네, 파트론. 13,800원에 네. 10%예요. 그런데 이게 13,800원. 무상증자 예.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이 주가가 팍 떨어져서 네. 의견 듣고 싶어서요. 네. 오늘 뭐 13,000원에 거래가 끝났는데, 네. 고소연 네, 장관님. 시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13,800원의 무상증자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 전에 네. 무상증자 그 소식 있기 전에. 네, 그 전에 매수를 하신 거죠? 예. 그럼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제 전문가님들이 네. 실적도 좋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했는데 수익이 나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거 파트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막 흔히 쓰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카메라와 관련된 이런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삼성에서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이 쭉 나오고 있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거의 뭐 삼성에 공급하는 물량의 한 80%, 85% 모듈 자체에 이런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뭐 갤럭시 노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갤럭시 시리즈들이 계속 판매가 좋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좋았는데 이번에 또 하나 이슈가 됐었던 게 새롭게 이제 출시가 될 갤럭시 S3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모듈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뭐 기업에 대한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이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예전에는 약간 이제 저급의 이런 화소에서 이제 500만 화소까지도 이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빠지고 있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올랐던 이유가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지만 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네.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시장에 모두 공개가 되니까
이런 중요한 부분이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주가가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 이제 갤럭시 S3가 이제 곧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모멘텀으로 주가가 한 번 더 단기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이나 이런 거를 이제 걱정을 하시기보다 여유가 좀 되신다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예. 갤럭시 S3와 관련된 모멘텀들이 시장에 노출이 됐을 때 수익권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이제 이익을 좀 실현하시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요, 네. 그 무상증자를 네. 받고 나면 주가가 또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받는 거하고 안 받았을 그냥 그 주가가 올랐을 때 무상 안 받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하고 어떤 면이 더 좋은 건가요, 저희들한테는? 일단은 이제 그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 자체가 나쁜 기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무상으로 증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조금 기업에 대한 내용이나 성장성 부분을 본다라면은 예. 오히려 증자를 받아서 조금 더 내가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고요. 예. 내가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라면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죠. 아,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 자, 이미 무상증자 결정 났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쥐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파트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장훈 씨. 네. 산성 LNS 6,120원에 20% 비중 싣고 계시네요. 진단 꼭 좀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예, 삼성 LNS 하시면 뭐 다 아실 겁니다. 뭐 실질적으로 골판지라든지 화장품 박스를 만드는 업체지만 그동안 자기들 투자했던 그 회사들이죠. 쉽게 얘기해서 바이오 쪽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F12 여기서 파미사를 바뀌었는데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내고 막 그런 쪽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은 뭐 어떻게 보면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수익이 좀 많은 그러한 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줄기세포 테마로서 이번 주 아시다시피 뭐 많은 줄기주들이 조금 안 좋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인데 조금 기술적으로만 일단 본다면 물론 회사 매출이라는 것은 뭐 꾸준하게 골판지라든지 화장품 그런 케이스는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그렇게 급격히 증가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종목도 중요한 것은 바로 테마, 쉽게 얘기해서 줄기세포 테마라는 것이 계속해서 불어줘야 같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뭐 주가는요 그동안 장기간 소외를 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지난주와 이번 주 쉽게 얘기해서 5월 초승이죠. 이렇게 고점에서 물량이 좀 터지면서 흘러내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앞에 있는 고점, 즉 6,900원대와 6,700원대를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모양은 일단 장기적으로 저점이 높아지면서 좀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그다지 많게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초승의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흡수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신 가격이 6,120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대로 홀딩 해주시고요. 단 5,530원이라는 것이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한 단계 더 빠지면서 5,170원까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손절 라인을 5,530원을 잡고 조금 한번 견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목표가는 한 6,900원. 7,000원까지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그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가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좀 받아주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5,530원을 꼭 지켜서 한번 뭐 6월달이죠. 6월달까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산성 LNS 이어서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봐드릴게요. 김수영 씨. 네, 소리바다입니다. 매수가는 5,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병합을 한 이후에 이틀 동안 상한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을 한 이후에 외국인들의 물량을 계속 정리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 이제 음원과 관련된 쪽에 이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하락세는 어느 정도 좀 멈췄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좀 다지고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6월 초가 되면은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 이제 대표
이제 기획사죠. 뭐 YG나 아니면 JYP에서 뭐 원더걸스나 빅뱅이 이제 새롭게 신규 음반을 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호재가 조금 반영이 돼서 주가를 단기적으로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5,000원대시라면은 종목이 올라갈 땐 또 화끈하게 올라가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5,000원 구간대에서는 한 번 정도 이제 비중이 좀 많으시다라면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큰 수익을 좀 기대하기보다는 매수가 위에서 조금씩 10% 정도를 이제 수익권으로 잡고서 조금씩 이제 분할로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빠진다라면 3,25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이 구간대에서는 조금 아쉽더라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동안 많이 급등한 만큼 빠지게 되면은 최소한 뭐 2,000원 구간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잘 확인을 하셨다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액면 병합한 이후 소리바다로 고생하시는 또 한 분의 상담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두 번째 상담 전화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두 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네, 어느 쪽 상담 원하세요? 장홍 씨 팀으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안산에 사는 김이상입니다. 네, 안산에 사시는 우리 시청자님.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수 페타시스. 아, 이수 페타시스요? 예, 예. 네. 그, 목표가가 아니라 그 비중하고 가격은 어떻게 되시죠? 4,900원에 25% 매수했습니다. 아, 4,900원에 25%요? 예, 예.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진단을 좀, 네. 이상원 전문가가 좀 내려주시죠. 예. 자, 이수페타시스 아시다시피 PCB 전문 업체로서요. 헤로기판이요. 그래서 LG전자에 주로 납품을 다 하기 때문에 LG전자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게 된다면 그만큼 매출이 덩달아 올라가는 네.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또 중요한 것은 이수그룹이죠. 이수화학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역시 이수건설을 비롯한 이수그룹의 하나의 자회사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에 있는 PCB 업체죠. 헤로기판 업체를 인수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그 신장, 다시 말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은 계속해서 무궁무진한데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은 기관성 종목입니다. 쉽게 해서 기관들이 좀 주가를 땡겨주면은 좀 가볍게 올라가는데 반대로 기관들이 손을 딱 놔버리면 정말 변동성이 좀 하루에도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주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면 실적만 믿는다면 계속해서 밀고 나가시면 좋은데 단기 쪽의 모습을 본다면은 기관들이 매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차트로만 잠깐 봐드린다면요. 일단 뭐 어떻게 본다면 주가가 이평선들을 모두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 하더라도 잠시만요. 예, 일단 역시 기관들이죠. 이번 주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이 종목은 어찌됐든 기관성 종목이기 때문에 뭐 기관들이 좀 잡아주면 올라가고 아니면 빠지는 그런 습관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지방이라든지 기타 법인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고 또 투신권들 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뭐 주가는 크게 빠질 자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봉상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면 뭐 아쉽게도 오늘 좀 큰 장대 음봉의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여전히 추세는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박스권의 하단부에 와 있지 않는가 주봉상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고요. 월봉 역시 20개월 이평선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신 가격이 4,900원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한번 충분히 승부를 띄워봐라. 단 지금 제가 모습 봤을 때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좀 시간이 걸려야 앞에 있는 고점을 좀 돌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을 좀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나요? 예, 너무 잘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연휴 잘 보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자, 이번에도 역시 세 번째 전화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자,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십니까? 김수영 씨요.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중공업이요. 현대중공업이요?
네네. 김수영 씨도 갖고 계시죠? 그러게요. 예.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25만 2천 원이요. 비중 15%요. 현대중공업 언제 사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요. 네. 5월 17일 날 샀다가 예. 조금 손절하고 팔고 다시 5월 18일 날 그 다음 날 샀거든요. 25만 2천 원이요. 우와, 김수영 씨가 지금 26만 네. 원 사셨는데 훨씬 싸게 잡으셨네요. 이 종목은 어떻게 누가 추천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 그냥 좀 뉴스 조금 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뉴스를 보셨다고 하신 거 보니까 이 커민스하고 합작법인 관련된 걸 보고 사셨나 봐요. 네네. 네, 그럼 이건 이제 중기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단기로 접근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렇다라면은 일단은 이제 현대중공업 자체를 단기로 접근하셨다라면은 일단은 27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으시고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수세가 좀 집중이 돼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커민스하고 합작법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이제 호재성 재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수세가 네. 좀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료가 길게 가기는 조금 어렵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만큼 목표가를 조금 이제 짧게 잡고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도 지난주처럼 급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나올 거고 지금같이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은 현대중공업과 같은 이런 종목의 매수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 단기적인 반등으로 목표가 한 2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좀 더 내가 수익을 내려고 계속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이익을 실현하셨다가 또 주가가 빠져서 25만 원대 구간까지 내려온다라면은 그때 한번 재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시장이 불안한 만큼 이런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에 매수가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을 하셔서 짧게 수익을 좀 챙겨 나오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단기로 보신다면 27만 원 정도에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수시네. 정말 우리 김수영 씨보다 더 싸게 현대중공업을 잡으신 모양입니다. 이번엔 시간 별로 없지만 문자 하나 더 볼까요, 장훈 씨? 네, 두산인프라코어 22,0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시네요. 예, 두산인프라코어 뭐 이번 주 어떻게 본다면은 장이 불안불안하게 움직였지만 5일 연속 상승한 그런 종목, 다시 말해서 기계 업종의 대표주죠.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인프라 부분이죠.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그다음에 뭐 건설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쪽이 다 중장비 업종을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제 6월달 되면 될수록 중국에서 분명히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를 인하라든지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경기가 회복된다면 제일 먼저 기계업종의 대표주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먼저 올라가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번 주 말씀드린 대로 5일 연속 아주 가파르게 오르면서 어떻게 본다면 그동안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복구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사신 가격이 22,000원 정도로 사신 가격인데 물론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22,000원 오면은 그냥 매도고 나올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한번 24,650원 넘어가는 것까지 볼 것인가 아마 요 부분이 좀 고민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네네. 됩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물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조금은 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앞에서 강하게 아주 양선 일봉을 뽑아주면서 올라왔고 특히 주봉상 지난주에 음선 주봉을 완전히 감싸는 그러한 양선 주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점은 분명히 찍어 주었다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주봉상 모습을 본다면은 26,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기에서 한 달 정도만 더 보시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24,650원을 3월 14일이 고점이죠.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3분기 후반이라든지 4분기 사이 그때까지 좀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 상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만 우리 함께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보실 수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배너 있습니다. 그거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토요일이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오후 2시 여의도 동부증권 본사에서 우리 한만식 전문가님이 무료 강연회를 개최하신다고 합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애리나였고요. 함께해 주셨던 네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지는 2부 다음 주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주식천왕 박준남 전문가님께서 상위 1% 투자자가 될 수 있는 노하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2부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